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모입니다. 저 오늘 책상 위에요. 책상 위에서 이렇게 낮은 저면관수로 개별 관수하고 있습니다. 물을 원래가 좋아하는 아이들, 누브레켓으로 굉장히 물을 좋아하거든요. 수간이 굉장히 가늘어가지고 잘못하면 뜨거운 날 이 수간이 막힐 수가 있어요. 입장에 물이 고프면 주름을 만들어내면서 표시를 냅니다. 그래서 자세한 관찰을 하셔가지고 주름이 생긴다 하면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저면관수를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 번씩 걸러서 물을 좀 조심스럽게 주는, 이건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고 천물을 안 줘서 이렇게 낮은 저면관수로 관수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얼굴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페리도트입니다. 페리도트인데 물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좀 담궈놨어요. 이 아이 이름은 세쿤다 바이넨시. 아이고야, 이름도 모르고 좀 마르고 하엽을 만드는 것 같고요. 입장이 부들부들합니다. 이제 여름 관수로 돌입했다 하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날씨가 굉장히 오늘도 햇살이 뜨겁고 더워요. 요거는 엔젤린 금인데 요것도 은근 프릴류라 작아도 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마른 잎이 몇 장 지었길래 띄워주고 요것도 담궈놨고요. 요거는 제가 천물을 인제 주는 거예요. 한동안 천물을 좀 늦게 주려고 그렇게 했던 아이고, 이것도 물을 그렇게 딱 싫어하는 아이는 아닌데 한 번 걸른다는 게 깜빡했어요. 그리고 요거 부다템플 같은 경우 요건 탑돌이잖아요. 요런 아이들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줄기가 가늘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중간에 소량의 물로 관수를 하더라도 한 번씩 더 챙겨줘야 하는 아이고, 요거는 르누어린 금인데요. 르누어린 금은 좀 까칠해요. 물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습에 약하고 물이 과하면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한 파스씩 걸러서 물을 주기 때문에 요번에 좀 잎이 말랑거리고 물이 고파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잠깐 이렇게 담궈놨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하나씩 분갈이를 신입들을 했습니다. 요거는요 아주 거만둥이입니다. 로조 철화인데요. 저도 처음 키워보는 아이라 아직 성격 파악을 못했어요. 색감이 진짜 예쁘죠. 화분이 아주 거만둥이라서 좋은 화분에 심어주고 싶었는데 마땅히 사이즈 맞는 게 없어가지고 이 화분에다가, 이게 꽃사랑 화분인지 그럴 거예요. 흑사랑 화분에다가 사이즈가 비율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여기다가 분갈이를 오늘 아침에 했어요. 어제 저녁에 흙을 털어가지고 그 반나절 정도 좀 꾸들 말렸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하고 마른 흙에 일단은 심어주고요. 이제 여름 분갈이로 돌입했기 때문에 뿌리 정리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흙은 과거에 있던 흙은 깨끗하게 털어가지고 그렇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쁘고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프릴 종류의 작은 사이즈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또 분갈이 한 아이 신입들을 제가 언박싱을 해서 소개를 해놓고 이렇게 이제 짬날 때마다 하나씩 합니다. 이것도 레몬 트위스트라는 아이, 저도 이렇게 외두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있는 특권으로 이렇게 2두짜리가 있어가지고 하나 데려왔는데 사이즈는 대신에 외두보다 작아서 요거 도향분 제가 딱 2개를 신품종이라 해서 다육식물 마트에서 2개를 갖고 왔는데 여기다 하나 심어 주었습니다. 형광색 연두빛이 예뻐가지고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이것도 프릴 종류라 프릴은 여름에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강한 편이라 어젯밤에 이것도 분갈이를 해서 요런 아이들은 이제 마른 흙에 분갈이를 해주는 대신에 뿌리에 수분이 직접 닿지 않게 겉흙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소량의 물을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뿌리 활착할 때까지 이렇게 이제 그늘에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놨고 또 하나는 이쁜 아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아이입니다. 핑크 혜성이라는 아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다육이들 중에서 사이즈가 제일 아주 유난히 작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워낙 작은 걸 좋아하고 또 베란다가 좁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일 작은 사이즈를 데려왔는데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가는 아이들은 제 거보다는 조금 크겠지만 흙을 털어보면 아마 그 화분에 반 정도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시게 될 거예요. 아직도 이 작고 조금 물을 마디게 그렇게 키웠던 아이라 등치도 키우지 못하고 색감은 그냥 그 대신 유지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핑크 해성 이쁩니다. 어찌 보면 느낌상 뮤즐리 색깔은 뮤즐리고
꽃 모양은 글쎄요, 뭘 닮았나요? 약간 회색빛이 도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핑크 혜성이라는 아이도 요거는 뭉클 세라믹 화분,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하나씩 이제 지루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하는 거죠. 약간 햇빛보다 이거는 그늘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이쁘네요. 이거는 물을 전혀 주지 않았어요. 약간 지금 말라있는 상태인데 하엽이 한두 장 지는 걸 보고서 그리고 물을 주려고 밑에다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햇빛자리 또 뿌리 활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이제 이런 아이들을 약간 반 그늘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보통 때 같으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지금 해가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왔다 갔다 분갈이도 하고 하엽 정리,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하엽이 많이 지더라고요. 그 하엽 정리도 하고 이렇게 또 아침에 일어나서 차광막을 또 덮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어요. 여기도 생각보다 햇빛이 좋고 바람이 좋으니까 하엽을 좀 많이 만들고, 얘네들도 덥죠. 이제 더우니까 물이 좀 빨리 마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물 준 지 이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일주일 됐는데 그래도 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밑에서 여기도 하엽이 하나가 보이는데요. 덴트라잼이 요 하엽이 이렇게 지면서 보니까요, 요게 아가가 밑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얘는 어려서 성장 속도가 빨라가지고 조금 물을 부족한 듯이 그렇게 줍니다. 왜냐하면 우짜라는 성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햇빛 좋은 자리에 두었는데도 물을 조금 마디게 주고 있고, 요 홍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조량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그런 아이죠. 그늘에 있으면 엄청 심하게 우짜라고 공기뿌리도 굉장히 많이 내는 아이고, 조금 이제 마른다 싶으니까 요 체리아퍼스가 색깔이 좀 빠졌다가 조금 다시 돌아오네요. 뮤즐리는 벌써부터 하엽을 막 만들어내고 있고, 아이고 요 핑크쉘이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폭 파묻혔어요. 근데 이것도 잔 기스가 많이 났죠. 내가 이런 게 싫어가지고 차광을 미리미리 해주려고 하는데 글쎄요, 올 여름에는 화상을 안 입히고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얘는 벌써 물 고파가지고 얼굴이 좀 줄어들었죠. 스피나입니다. 이거는 분갈이도 안 해줬는데, 글쎄요, 여름에 분갈이를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데, 요거는 분갈이 시기가 늦춰지면 입장을 막 떨구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레티지아과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분갈이 시기를 너무 늦추면 좋지 않아요. 요게 블루 엘프 금인데요. 색깔이 칙칙하니 이쁘지가 않네요. 보랏빛이 싹 빠져버리니까 색깔이 안 예쁜데 그렇다고 아픈 건 아닙니다. 요 올리브는 여름에도 이 정도는 색감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조금은 빨간색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입장이 좀 얇고 목대도 그렇게 굵은 편이 아니라서 중간에 물을 한 번씩 더 주는 뭐 이런 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와가지고 햇살이 뜨거운데 박 과장도 합식을 지금 하나 갖다 놓고 할까 말까, 색깔 차이가 너무 나서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거를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덥고 이렇게 이제 제가 미리 조금 일찍부터 차광을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저면관수 통에 담궈 놓은 것처럼 이제 개별관수에 돌입을 하셔도 괜찮아요. 아직은 날씨가 좀 애매한 날씨네요. 그래서 전체 관수, 저 같으면 아마도 전체 관수를 또 중간에 한번 할 것 같아요. 조금 날씨가 온도가 1, 2도라도 내려간 날을 좀 선택을 해서 전체 관수를 한두 번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이제 개별 관수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이제 부지런을 좀 떨어야 하거든요. 개별 관수를 하려면 그때그때 다육의 상태를 관찰을 해야 되고, 물이 고픈 아이, 또 물을 빨리 달라고 하는 아이, 또 물이 아직 과한 아이, 그리고 미동도 하지 않고 얼음 땡 하고 있는 다육이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약간 잠을 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굳이 다육이가 물고파하는 내색을 보이지 않으면 안 주셔도 괜찮아요. 여름에는 어쨌든 과한 것보다는 좀 부족한 게 낫습니다. 대신에 이 얼굴이 평소보다 좀 줄어들고 하는 경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얼굴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입장이 짤뚱하게 다져지느라고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이나 영양이나 뭐 이런 게 부족해서
또 뿌리 활착이 잘 안 됐거나 뿌리에 이상이 있을 경우 얼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물이 필요한지 이 아이가 그냥 좀 다져지느라고 조금 잠깐 쉬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좀 판단하셔가지고 물 관리를 개별적으로 하시는 게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일괄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두 번, 이제 5월, 6월, 7월 달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과한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듯이 조금 마른 듯이 그렇게 관리를 해야 다육이 수영이 망가지지 않고 목대를 키 높이를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다육이가 쉬는 기간이에요. 여름은 다육이가 쉬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하고 자구를 달고 뭐 이런 것보다도 다육이를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로제트 변형이 없이 그렇게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저도 지금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전을 하루 시간을 보냈어요. 커피 한 잔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분갈이 하나 해놓고 또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 식물 생장들 켜주는 거를 조금 늦었네요. 이렇게 이제 여름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지금 오전이에요. 오후로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해가 1도 없죠? 야, 이게 진짜 정오에 가까우면 저희 베란다도 이렇게 해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낮의 정오는 좀 온도가 베란다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덥거든요. 햇빛이 지나간 자리는 지금 그래도 26도 정도밖에 안 되네요. 보이시나요? 제가 카메라를 어디다가 대는지 26도 정도면 괜찮아요. 일단은 베란다 온도가 30도가 넘어간다, 낮에 30도가 넘어간다 하면 식물등을 오후에 켜주는 거를 좀 권장을 드려요. 아침부터 켜주면 이 식물등도 약간의 열을 발산하거든요. 그래서 베란다가 더 조금 뜨거워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물이 굶긴 듯이 약간 마른 듯이 조금 얼굴이 말랑말랑한다 하더라도 땡땡한 것보단 나아요. 땡땡한 것보단 낫고 하엽이 지다 보면 이제 아마 로제트 얼굴 사이즈가 조금 줄어드는 성향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뿌리가 탄탄히 화분 속에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으면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그래도 얼굴이 이렇게 빵떡이 되거나 우짜라거나 퍼지거나 그거보단 나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조금 물이 고픈 듯이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좋고 가장 좋은 거는 개별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하나하나 개별 관리하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면관수를 저렇게 가끔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조금 온도가 내려나고 시원하고 비 오는 날, 흐린 날 이런 날들은 이제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런 때 한두 번씩 전체 관수를 하는데 그 전체 관수를 할 때도 이제 여름 관수로 돌입을 해가지고 예전에 듬뿍 주는 거 있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반물식으로 아니면 얼굴을 세수시켜주는 정도 이제 이런 식으로 다육이 상태를 봐가면서 물관수를 하셔야 한답니다. 어저께 해놓은 그대로 부분 차광만 아이고 여기도 차광 덮개를 덮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화상 기미가 안 보여서 게으름을 좀 떨고 있는데요. 이 뿌리 없는 아이들도 뿌리가 내린 것 같아요. 요거는 바닐라비스 금인데요. 입장이 땡땡하게 뿌리를 활착을 해서 물을 좀 먹었고 여기 또 하나 있죠. 랄라. 요거는요 미운처럼 입장이 통통한 아이인데 인제서 뿌리 활짝을 해가지고 생장점 있는 데만 조금 활성화 보이고 바깥쪽으로는 아직 이 주름이 안 펴진 상태예요. 이런 거는 살짝 저면 관수를 해서 하루 이틀 끼고 있는 거. 제가 아침에 저면 관수를 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저처럼 아침에 뭐 일정이나 출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침에 저면 관수를 하게 되면 무리하게 저면 관수에서 수분이 있는 아이들을 이 햇빛에 내릴 필요는 없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시원할 때 해가 넘어갔을 때 바깥쪽으로 내놓는 게 훨씬 좋답니다. 왜냐하면 이 햇빛을 다육이들이 이렇게 직선으로 받고 있으면은요, 다육이 얼굴도 굉장히 이렇게 만져보면 뜨겁지만 이 화분이 돌이잖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서 가운데 낑겨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덜한데 이렇게 햇빛이 노출된 이 화분이 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여기에 수분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이 아이들도 힘들겠죠.
배 고온에 과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관리한 아이들은 안쪽에 들여서 저면관수 하는 아이들은 저녁에 내놓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린답니다. 금다육이를 아이고 이 아이는 이게 동미인 금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제가 건드려가지고 입장이 떨어져서 저 밑에다 저렇게 놨더니 이꼬지가 돼가지고 아기가 하나가 나오네요. 근데 금이라 반 그늘에서 키울까도 생각을 했는데 얘는 봄부터 이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여기다 내놨더니 좀 적응을 한 것 같아요. 화상을 입거나 상처가 있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햇빛 때문에 화면이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아직은 깨끗한 편인데 야 여기가 입장에 건드려가지고 입장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얼굴이 좀 찌그러진 듯한데 탱탱하니 물고픈 것도 없이 건강합니다. 백봉을 보내고 드로잉을 제가 데리고 있는데요. 그러게 잘했다 싶어요. 보기에는 백봉보다는 드로잉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장미꽃 딱 세 송이 노란 장미가 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아주 이쁘네요. 또 여기는 차광을 하고 오전에 또 이렇게 햇빛을 차광을 했는데 다져주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기 얼굴이 커져가지고 수영이 안 예쁜데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입장이 딱 벌어졌던 게 약간 하늘 쪽으로 향하는 그런 게 조금 보인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물고픈 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베란다 아이들이 물관사한 지가 일주일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물이 안 고픈 요로라 같은 경우는 물이 전혀 안 고프고요. 얘도 물이 안 고파요. 물이 안 고픈데 요 분갈이한 아이 중에서 이 아이는 천물을 살짝 주긴 줬는데 아직 물 반응을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기다려주는 시간도 필요하답니다. 이게 론잔인데요. 잔이 이름에서 풍기는 거 보면 좀 잔이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잔이는 성격이 순둥하거든요. 여름에 햇빛도 강하고요. 잔이의 성격을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완전히 뿌리활착이 된 것 같진 않아요. 기다리다 만났던 아이라 좀 조심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렇게 성격이 까다로운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움직이고 뿌리가 공기에 노출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적응하는 시간, 기다려주는 시간, 이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조심을 하고 있답니다. 어쨌든 제 베란다도 매일매일 이제 하루가 다르게 관찰을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나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야 하엽이 이렇게 많이 져요. 요거는 어큐라 금인데요. 색감도 안 빼고 이쁘죠. 단지 이 뒤쪽으로 분지를 계속해서 이 수영이 자꾸 뒤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거 하나가 조금 2%가 부족하다고 할까요? 근데 아주 탱글하니 이쁘고 얘는 아직 색도 안 빼고요. 오히려 어제 오늘 색이 조금 더 들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식물 생장성에도 약간의 색감을 좀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등마다 다 달라요. 와트수가 높으면 색감을 조금 유지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 와트수가 낮으면 우째라는 거는 억제를 해주는데 물까지 드는 거는 기대를 안 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짜라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래도 우익한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꽃 모양을 그런 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짜라는 거에 심하게 걱정이 되신다면 이렇게 우익한으로라도 식물 생장등을 켜주시면 좋은데 이 식물 생장등의 용도 어떤 걸 쓰면 좋으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등의 종류가 좋고 나쁘고 이거보다도요. 글쎄요. 이 스펙트럼의 광, 빛 뭐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한다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냥 이 우익한에 있는 아이들은 저 천장에 매달아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등 형태 이렇게 매달아서 소켓으로 등 형태로 이런 걸 쓰고요. 그리고 저희 집 베란다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이 선반하고 선반 사이 틈이 폭이 다른 일반 넓은 베란다에 비해서 좁아요. 좁아서 저도 위층의 천장에서 원래는 직선으로 직각으로 해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쏴주거든요. 이렇게 쏴주는데 최소한 20cm 정도는 떨어뜨려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옆으로 쏴서 이제 이렇게 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화분의 폭이 좀 넓다면 위에서 밑으로 쏴주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등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옆에 소켓용으로 이렇게 옆에다가 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바 형태가 있어요. 지금은 바 형태로 천장에 이 선반 밑 바닥에 바짝 붙여서 설치하는 거. 요번에 제가 2개가 망가져가지고 2개를 교체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 맨 밑에 칸이라 제가 보이는 게 여의치가 않은데요. 이렇게 일자형으로 이걸 바 형태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선반 바닥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등의 질보다도 용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와트가 조금 높으면 효과가 더 좋은데요. 이게 바 형태의 와트가 높은 게 많지가 않고 저런 소켓, 이런 소켓으로 스탠드형으로 하는 거는 등을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와트수를 조금 높여서 활용을 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글쎄요, 스탠드식으로 해서 등을 선택하면 효과는 조금 더 볼 수 있는데 설치가 용이치가 않아요.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게 구부려서 일자로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선반에 따라서 그 용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용도를 한번 선택을 하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이제 와트수라고 있죠. 수치로 나타내는 와트수인데 이런 바 형태는 보통 15에서 24 정도? 그 정도 되고, 저 전구형은요, 요즘은 제가 마지막으로 구입할 때는 30W가 제일 높은 거였는데 지금은 40W짜리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세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세면은 화상을 입을 수가 조금 있고요. 그래서 거리를 조금 띄워놔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가격이 또 비싸져요. 그래서 적당히 한 20에서 30 사이의 와트수를 선택을 하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40W짜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베란다에서 가장 센 거는 요거, 이게 빗솔 제품의 30W인데 효과는 이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이게 이제 밑에 선반하고 선반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사이드로 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도 와트수가 30W 정도면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그렇게 관리하는 데는 제일 적당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전구형은 또 30W짜리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택의 폭이 많아가지고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내 베란다 환경에 내가 어떻게 설치할 건가에 따라서 이 등의 와트수라든지 등의 효능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한답니다. 저는 초보 때부터 하나씩 추가를 해가지고 이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소모품이라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제 하나가 전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똑같은 제품을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등도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나와요. 과거에서 샀던 거는 똑같은 제품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등이 전구가 이렇게 바뀝니다. 새로 나오는 걸로 바뀌다 보면 모양이 들쑥날쑥하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금방금방 나가진 않아요. 보통 이렇게 장만을 하면 2, 3년은 가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2년, 3년 오래 쓰는 거는 제가 자바라식으로 된 거는 한 5, 6년 쓰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내 베란다 형태, 선반의 형태, 또 천장에 매달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등의 형태는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 베란다에서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라면 이거예요. 빗솔 제품의 30W짜리 비행 접시형. 요거를 저는 효과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것도 이 등을 쓰고 싶어가지고 소켓을 따로 구매를 해서 이 등을 옆에다가 끼고 이게 이제 효과가 더 좋으니까 자바라나 이런 거보다 되도록이면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되다 보니까 보기가 쉽지 않고 다육이를 꺼냈다 뺐다 할 때 그런 게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등이든지 장단점이 있다. 뭐 이럴 정도로 말씀을 드린답니다. 식물 생장 등에 대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 또 시간이 훌쩍 갔네요.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요거 뿌리 없는 바오룽인데요. 뿌리 활착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옆에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를 안 빼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조만간 빼가지고 이 하엽 정리도 좀 해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잠을 자는 건지 얼굴이 피는 건지 이 단단하긴 한데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걸 빼가지고 좀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 풍선을 달궈보려고 요 위에다 올려놨는데, 야, 얘는요, 이 물이 금방 급하긴 하는데요. 많이 주면 퍼질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부족한 듯이 이렇게 주고 있는데, 공기뿌리가 물이 부족하니까 망됩니다. 공기뿌리가 나오면 보는 대로 수시로 제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뿌리 활착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자, 오늘은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또 키핑장에 가서도 열심히 한번 케어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